이렇게 앞쪽에 할퀸 자국 같은 페인흉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좀 안 만들도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이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도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환자분의 재수술의 목표는 쌍꺼풀 라인이 고르지 못해서 쌍꺼풀이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야 되고 연속성을 잘 가져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가 처진다던가 어디가 꺾인다던가 이렇게 고르지 못한 라인이 만들어진 환자분 수술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앞트임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쌍꺼풀 재수술을 한 차례 더 했던 환자분입니다. 저한테는 세 번째 수술을 하신 거죠. 사진을 이제 자세히 보면 앞에 이렇게 손톱 자국처럼 핥힌 자리, 손톱 자국처럼 이렇게 핥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앞트임 흉터고요. 이게 아웃폴드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런 흉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앞트임 수술 방법에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건 앞트임 흉터입니다. 쌍꺼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반대편은 이제 페인흉이 생기지 않는 바람에 좀 덜 거슬리게 된 거고요. 이쪽은 할퀸 자국처럼 페인흉이 나오면서 이렇게 흉이 남은 거고, 이렇게 앞쪽에 할퀸 자국 같은 페인흉이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걸 좀 안 만들도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이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페인흉이 좀 있으시고요. 쌍꺼풀 라인을 보면 비교적 그렇게 크거나 어색하진 않은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처진 느낌이 있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쌍꺼풀이 찝혔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살이 좀 처져서 이렇게 굴곡이 S라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앞트임 흉이 있으니까 더 찌그러진 쌍꺼풀처럼 보이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보다는 좀 덜한데 쌍꺼풀 라인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단차가 생겼죠. 그래서 꺾인 듯한 라인, 그러면서 조금 쌍꺼풀이 찝혀서 심하진 않지만 깊은 쌍꺼풀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흉터고요. 눈을 감았을 때 흉터도 이제 상당히 좀 있는 편이시고요. 흉터 역시 이렇게 고르지 않죠. 여기는 솟았고 여기는 처졌고 이렇게 좀 삐뚤빼뚤한 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그렇고요. 피부 여유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흉터를 합쳐서 위아래 흉을 충분히 잘라내면서 재수술을 하면 흉터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은 눈 감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피부 여유분이었기 때문에 흉을 잘라낼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꽤 심하게 남아있는 이 흉터 그대로 다시 절개해서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때문에 흉터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분한테도 수술 전에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죠.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3일째, 환자분은 조금 실밥을 일찍 뽑았는데 3일째 실밥을 뽑고 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멍이 좀 들어있고, 지금 봐서는 수술 전하고 크게 달라졌나 잘 못 느낄 정도의 변화고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사진입니다.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5개월째 이제 흉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글쎄요, 크게 나아졌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지금보다 이 5개월째니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흉은 조금 옅어져서 한계는 있지만 수술한 티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고르지 못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솟았고 처져 내려왔고 앞트임 흉하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앞부분이 물결처럼 고르지 못한 라인이었는데 쌍꺼풀 라인이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고르게 잘 자리 잡혔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여기 손톱으로 핥힌 자국 같은 앞트임 흉터는 앞트임 흉터에 이제 레스틀렌 같은 필러를 채워서 그 흉을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필러를 채워서 페인흉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수술 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걸 볼 수 있고요. 반대편 눈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단차가 생기듯이 좀 꺾였는데 그 라인이 비교적 좀 잘 고르게 이어지는 라인으로 바뀌어서 나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지만 눈도 좀 또렷해졌죠. 한 10% 정도 눈이 또렷해질 수 있게 눈매 교정 수술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또렷해지면서 쌍꺼풀은 좀 고르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수술을 한 환자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가 수술을 하지 말라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수술하고 나서 그 변화의 폭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대치를 높여서 수술을 하실까봐 상담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물론 이 환자분은 다행히 좋아졌고 다행히 수술 결과에 상당히 만족해 하시긴 하는데 이 작은 변화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시간이나 수술하면서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라고 상담하면서는 기대치를 낮추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